휴대용 게임기 전쟁 속 소니의 공격을 완벽히 방어해낸 닌텐도. 그들은 게임 인구 확대를 목표로 캐주얼한 게임, 쉬운 조작을 내세우며 게임기는 성능뿐만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수고는 콘솔 왕자를 되찾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닌텐도는 다시금 고민에 빠집니다. 컨트롤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닌텐도 DS는 터치스크린을 도입했는데 콘솔은 그것이 불가능했거든요. TV 화면을 누를 수도 없고 말이야. 성능은 엑스박스 360과 플스3보다 떨어지는 상황에 가뜩이나 후발주자. 이제와 더 좋은 부품을 개발하기엔 한참 늦은 상황 때문에 닌텐도는 결정합니다. 옛날 것을 다시 써보자. 옛날 아주 먼 옛날, 닌텐도가 패미컴으로 전세계를 씹어먹던 그 옛날. 패미컴 인기에 힘입어 닌텐도는 여러가지 콘솔 액세서리들을 제작했는데 그것들 중 하나가 바로 1989년에 제작된 패미컴용 모션인식 컨트롤러 파워 글로브였습니다. 마치 오버워치의 둠피스트, 마블의 타노스 마냥 글로브를 낀 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쥐었다 폈다 하는 컨트롤러로 닌텐도는 이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물건을 1980년대 말에 만들어냅니다. 물론 성능은 똥이었지만요. 대응하는 게임도 별로 없었고 또 땀도 차고. 하지만 지금은 21세기. 닌텐도는 다시금 창고에서 파워글로브를 꺼내 새로운 콘솔, 21세기 현대인 그립감에 최적화된 컨트롤러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기존 유저들을 위한 조작키와 새로운 유저를 위한 모션인식이 합쳐진 위모컨이었죠. 그런데 자고로 컨트롤러는 두 손이 모두 일을 해야 하는 법 때문에 닌텐도는 마치 닌텐도 64 컨트롤러에서 가운데만 툭 떼놓은 것 같은 눈차크를 개발합니다. 게다가 닌텐도는 또 한 번 창고를 뒤져 과거의 유산을 꺼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패미컴 시절 때 썼던 제퍼였죠. 흔히 빔건, 전자총이라 불리던 이 제품은 패미컴용 슈팅 게임을 하는데 사용했는데 닌텐도는 이 과거 유산을 끄집어와 자신들의 7세대 콘솔용으로 제작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닌텐도의 7세대 콘솔 또한 5년 전에 출시된 게임큐브를 창고에서 꺼내와 조금 손본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 닌텐도 7세대 콘솔이 바로 닌텐도 위입니다. 그렇게 2006년 11월 19일 마소의 엑스박스 360과 닌텐도 위가 격돌하죠. 혜성처럼 등장해 단 2세대 만에 콘솔 왕자를 차지한 마소. 새로운 영웅의 등장과 새로운 방향으로 콘솔 왕자를 노리는 닌텐도.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21세기 7세대 콘솔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이미 닌텐도보다 1년이나 앞서 출시해 엘더 스크롤 4와 기어즈 오버 등으로 북미 지역과 유럽권을 장악해가던 엑스박스 360은 2007년 북미에서만 약 900만 대를 돌파했고 1년이나 늦게 출시된 위를 보아하니 자신들이 5년 전에 출시한 엑스박스보다 성능이 떨어졌죠. 라이벌 회사가 내놓은 신작의 성능이 자신들의 5년 전 제품보다 뒤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런데 상황은 독특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콘솔은 애들이나 하는 게임기라 생각한 평범한 가정집들이 너도나도 위를 구입하기 시작한 것이죠. 본디 콘솔이라 함은 게이머가 자기 방으로 가져가거나 부모님께서 TV를 보지 않는 틈에 거실에서 나 혼자 재밌자고 하는 게임기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본 적도 없는 이상한 컨트롤러를 가진 이 게임기는 놀랍게도 게이머와 비게이머 모두 조작할 수 있었고 플레이어는 이 컨트롤러를 가지고 복싱을 하고 테니스를 치고 칼싸움을 하는 등 수십 가지 게임을 할 수 있었죠. 아니, 온 가족이 같이 할 수 있었죠. 그 결과 닌텐도 위는 과거 마소가 꿈꿨던 거실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게임기는 성능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토루의 전략이 다시금 먹힌 상황.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게임기가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자 마소는 비장의 무기를 꺼냈는데 그것이 바로 2007년 최다 고티 수상작이자 게임을 넘어선 예술작품이라 평가받는 바이오쇼크였죠. 추락한 비행기 조종사가 해저도시를 탐험하는 복합 FPS 게임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해저도시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이오쇼크의 시나리오 작가 켄 레비는 과거 할리우드에서 영화각본가로 일했던 적도 있기에 게임 스토리는 두말할 것 없었죠.
이러한 바이오쇼크의 인기는 멈출 줄 모른 채 계속 치솟고 있었고, 마소는 뒤이어 헤일로 3까지 출시하며 2007년 연말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버티면 닿을 것 같았던 콘솔 왕자. 하지만 다시금 찾아온 위기. 그때 예상치 못한 경쟁자, 아니 경쟁자였던 그가 닌텐도에 등장합니다. 닌텐도를 짓밟기 위해 위기의 세가를 구하기 위해 태어난 세상에서 가장 빠른 고슴도치, 소닉이 말이죠.